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는 3월학평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됐고 어떻게 시험을 갖다 치렀나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총평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본다고 하면 되겠고 우리 선사이언스 선생님 회사 조교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이가 뭐 워낙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본인 소개를 갖다가 좀 해볼까? 네. 본인 소개하고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의대 이사학번 선쌤 조교 강지형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이사학번 민채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 3평이 지금 등급컷 보니까 이제 47점 정도 나왔던데 1등급 컷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다고 그러면 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좀 슬퍼하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뭐 쉽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지?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그 문제를 갖다 좀 살펴보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어차피 여러분들 그 문항별로 정답률 이런 거 나와 있을 거고 해설 강의는 내가 따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문항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1번 문제는 뭐 볼 것도 없는데 사실은 1번 문제 보면은 이게 그 대륙이동설, 뭐 해저 확장설, 그래서 1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지금 83%. 근데 이것도 4번하고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있네. 지금 보면은 A, C, B, C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공부가 안 된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에 대한 채연이의 생각은 어때? 근데 저는 사실 A 학생이 설명한 게 처음 나온 지문이라서 맞아. 1번으로 보기에는 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낯설다. 그래서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짚고 나가는 게 어떤지. 그렇구나. 이 대륙이동설 자체가 열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요 문제는 내 생각에는 순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역사를.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순서도 많이 나오니까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적장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좀 하고 사실 열점에 대한 얘기는 판구조론보다 사실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플룸구조론 자체가 그래서 순서를 좀 잘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항은 좀 쉬웠는데 순간 애들이 아리까리 할 만한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 3월학평이.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고. 그럼 뭐 1번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1번은 쉬웠으니까.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태적 구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화성의 권열을 나와서 난 재밌었는데 이거 정답률이 76%가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틀려서 생각보다. 그래서 10% 학생이 3번을 골랐어요, 지금. 이것도 뭐 그냥 이건 그냥 기본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개념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률이 근데 왜 이렇게 낮지? 등급컷이 높은데 이게 공부가 다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3번도 한번 볼까? 3번 정답률이 80%.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하 관련된 문제였죠, 그죠? 이것도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그죠? 이거 특별한 거 있나? 저는 근데 제가 이거 해설서를 썼거든요. 3월학평. 근데 기억선지 쓸 때 이거는 사실 기출에서도 맞는 선지로 나오기가 힘든 선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알면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 기억은 맞는 선지로 나오기 좀 힘들지, 진짜. 왜냐면 정확한 우리 은하의 형태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거든. 네, 근데 제시를 한다고 해도 외우지 않으니까. 그치, 외우지 않으니까. 아예 틀린 보기로 나온 거지, 지금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각이 있으면 좀 금방 보는데.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면 문제를, 얘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 지시하고 있는지가 이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정답이 63%가 나왔습니다. 3번을 되게 많이 골랐다. 3번 26%의 지금 학생들이 고른 건데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이 기억 위치가 이게 어딘지 알잖아, 사실. 그지? 요거 뭐야? 이거 38만 년? 38만 년. 이게 38만 년 위치죠, 이게? 기억이? 근데 사실은 양성자 생성은 지급보기에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냐면 T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정보 교환이 가능한 거는 급팽창 이전이니까. 근데 그거를 애들이 좀 많이 헷갈린 것 같아. 근데 급팽창이 이거 지수가 안 써질 것 같은데. 급팽창이 10의 마이너스 26승에서 30
36승에서 마이너스 34승 조사이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급팽창 시기를 아느냐, 이걸 아느냐가 이게 이제 문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양성자 생성은 사실은 우리가 안 배우지. 네. 이게 빅뱅이 한 1초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급팽창보다 나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삼월합평이 좀 특징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아예 안 되는 걸로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T 기간이라고 지금 주면은 구간이 정해진 거잖아, 지금.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시기를 갖다 주는 거야. 38만 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영이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저는 이거는 사실 수능에서도 그 우주의 주요 사건 그걸 순서대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암기로 거의 보통 한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 4번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형성된 걸 보면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특히 3월인데 지금 이건 우주 마지막 쪽에 있는 단원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T 기간에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였다라고 딕스 선지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T 기간에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게 무조건 틀리지.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삼월합평은 이 4번 문제에서 디귿 선지는 배려를 해준 선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조금 비교적 낮게 형성된 걸 보면 학생들이 아직 문제 푸는 거에 조금 덜 익숙한 것 같아서 그치. 암기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 선지를 조금 더 잘 읽고 해석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그러니까 해야 나는 될 이게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네. 아까 채팔이라고 봤지. 채연이가 미안. 채연이가 입에 붙어가지고 맨날 채팔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채팔이라고 할게. 채팔이가 얘기한 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 이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선지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들어간 맞아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직 없지 않나. 근데 사실 요거 감만 잡으면 앞에 페이지는 거의 그냥 다 맞힐 텐데 조금 아쉽죠, 그죠? 어쨌든 4번은 뭐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저는 이거는 그냥 팁인데 제가 외울 때는 급팽창 시기를 사실 정확히 외우지는 않고 그냥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수를 저는 안 외웠고 그냥 양성자 생성이 뭔지 몰라도 일단 급팽창이 가장 초기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전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점은 당연히 T 시기는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그치.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일반적인 있지만.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오답률 베스트 5가 5이구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쭉쭉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심층순환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거의 100% 나오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나오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심층순환이 내 개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3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내 생각에는 침강해역이나 이런 거를 안 해오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정답률 한번 볼까? 5번이 69%입니다. 4번을 20% 학생이 골랐어. 되게 많이 틀린 거지 지금. 기억 보기. 평균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이 심층순환의 시작이 밀도류인데 그 밀도류를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 그림으로 이제 세기를 좀 표현했단 말이야. 요거는 뭐 지영이가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을 가랑 나로 매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 유속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이제 뭐 나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랑 좀 유사했던 전에 풀었던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는데 2021학년도 수능 13번에 이거랑 유사한 문항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문항을 보시면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변화를 주고 세기가 강했던 시기랑 약했던 시기를 준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선지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답률이 꽤나 수능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좀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학생분들이 이걸 푸셨을 때 이거를 맞았다고 해서 물론 맞았으면 당연히 스스로 칭찬해줘야 되지만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또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어떻게 문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전 문제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문제 되게 어려워했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심층순환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패턴이 뻔한데 그 패턴 뻔한 거를 애들이 또 익히지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채팔이 생각은 좀 어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이게 침강 해역을 외우지 못했어도 해역 A에서는 표층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 그 니은에서 기억으로 이어지니까 심층수하고 표층수를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문제를 잘 읽어라. 네.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문제를 잘 읽어라. 문제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지. 그러니까 문항이 사실은 탐구도 나는 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항을 좀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저도 얘기를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저도 지구과학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는데 특히 1, 2페이지 문항에서 제대로 안 읽고 그냥 흘려 읽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 왜냐면 특히 1, 2페이지 문제는 좀 새롭다 할 문제가 거의 없어요. 맞아. 다 비슷한 문제여가지고 이거 전에 봤던 거네 하고 읽다가 괜히 뭔가 좀 하나만 좀 다르게 나오면 근데 그게 중요한 조건이면 갑자기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수능 공부를 했을 때 6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에서 3번 문제였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를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를 안 읽고 그냥 문제를 푼 거예요. 바로 매칭을 A, B 매칭하는 거였는데 안 읽고 매칭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문제에서만 한 5, 6분을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썼네.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시험지가 쉬워가지고 시간이 남긴 했는데 아무튼 잘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계속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 너희들 느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은 개념이 이제 단단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 또 실수도 많이 나와.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 이건 어쨌든 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생각보다.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정답률 80% 무난하네요. 요거는 뭐 특별한 조건들이 없는 그냥 지층의 층서를 갖다가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률이 괜찮다. 근데 이건 정도면 90% 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지? 어쨌든 요건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요건 패스해도 되겠지? 네. 오케이. 자, 7번 가봅시다. 7번 정답률 67%. 정말 많이 틀렸어요. 이게 이제 틀리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엔 자료를 잘 보지 않았다. 잘 못 봤다. 가 이제 제일 크거든. 근데 태풍은 자료 해석 나오면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 이 문제를. 자, 답이 이제 이게 4번이었나? 그랬을 거라마? 네, 4번이에요. 이거는 뭐, 지영이 뭐 의견 있어, 이거는? 이거는 자료를 똑바로 봐라. 그 그치. 정도면 그치,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18이는. 저는 그 문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1, 2, 3, 4, 5번 있는 건 전 뒤에서부터 풀거든요. 그래? 보통 뒤에 하기 때문에. 그치. 이게 5번에다가 답을 주는 건 약간 악랄하다. 근데 문항 자체가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애들 뭐 못 봤냐면은 이게 여기서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지금 몇 번을 제일 많이 골랐냐면 그냥 다 틀렸네요. 그냥 보면 2번 11%, 3번 12%, 뭐 2번, 3번 되게 많이 올랐거든. 근데 이제 읽다 만 거지. 요거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가장 빠르다 그냥 이게 거보면 되거든요. 맞아. 이게 그거 보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이런 거. 되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됐고 특별한 거 없고요. 8번 넘어가 볼게요. 8번은 이거 좀 재밌는 문제였어, 나는 개인적으로. 정답률은 70%가 나왔습니다. 3번 12%, 그리고 5번 10% 골랐네. 요거는 이제 헤들리 순환에 의한 수송량, 극순환하고 요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자료를 보기만 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긴 해. 근데 여태까지 안 봤던 자료가 나왔죠? 그죠? 요거는 뭐 의견 좀 있어?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보통은 기억, 니은 매칭을 하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찾잖아요, 자료에서. 근데 이거는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저희가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순환 그래프를 암기하고 있느냐가 이거 기억, 니은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암기도 암기인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극지방 쪽보다는 적도지방 쪽이 수송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저희도 쪽이. 왜냐면 순환 자체가 아열대 순환이 메인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평가원 해놨구나 작년에. 저거 기억나? 대기의 수송량, 해양의 수송량 맞아요. 문제가 평가원에 나왔죠. 근데 그 문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애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 왜냐면 대기의 수송량이 많은데 이거는 헤들리 순환과 그 극순환만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 실질적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고 자료 보시면
영문으로 된 자료인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글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아마 그 우리 조교들도 처음 보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순환에서 이게 헤들리 순환, 극순환 이게 두 가지가 나오고 이게 바다가 지금 요건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냐 도대체 순환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로스비파라고 배우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가 수송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토탈로 하면 이게 토탈 값이 되는 겁니다. 전체 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좀 참고 자료니까 궁금해 할까봐.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뭐냐면 그냥 자료에서 말하는 것들만 잘 해석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좀 활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내가 왜 이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이런 자료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 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 비워놓고 찾는 거면 그때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 반구를 하나밖에 안 줬는데 북반구 남반구를 동시에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새로운 자료가 나온 거니까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이거 넘어가도 되겠지? 네, 넘어가요. 9번 가봅시다. 9번 정답률 66%. 아이고 많이 틀렸네. 이것도 많이 틀렸네. 3번 11%, 근데 1번 7%, 2번 8%, 3번 11%, 5번 8%. 맞힌 친구들 빼놓고 다 찍은 것 같은데 느낌에. 요거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 우리 조교들. 뒤에 기출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25년도 9평 6번에 나왔던 온대적이야 문제에 있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그 이제 표로 이때는 풍향하고 기압을 제시했다면 이번 3월에는 일기기호로 일기기호로 네, 표시. 일기기호로 풍향을 표시하고 두 개가 차이점이 이거죠? 네, 그리고 소나기 기호도 표시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구름 양하고. 소나기 기호를. 네. 소나기 기호 나왔구나 여기. 맞아. 요거 소나기 기호. 요거. 구름 양도 표시하고 그냥 B죠. 소나기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뭐 다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소나기하고 비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네, 그리고 그 작년 9평에는 니은 선지에서도 그 풍향으로 지금 따뜻한 기단에 있는지 찬 기단에 있는지로 니은 선지로 기온을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번 3월 디귿에서도 똑같이 풍향으로 기온을 판단하는 게 나와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뭐 다른 생각 뒤에 하나 더 있지. 네,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좀 오래된 기출이긴 하죠. 이제 21학년도 6월 15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21학년도 6월 15번에서 물어본 게 니은 선지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에서의 기온은 9도씨 하강하였다. 사실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이거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주목했냐면 이번 3월 학평에도 소나기 기호를 물어봤고 소나기 기호가 나왔고 그리고 비 기호도 나왔고 풍향, 풍속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압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온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기 기호 기상 요소를 9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네.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지. 네, 무조건 읽을 줄 기호 알아야지. 무조건 읽을 줄 알아야지. 근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사실은. 기호를 혹시 읽을 줄 모르는 친구들은 기호를 읽는 법을 익히자. 이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틀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 나온 거에 좀 두려움 없이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가 이제 승부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되겠고. 됐죠, 이건? 이 정도면?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0번. 자, 10번 문제 별의 물리량 문제입니다. 정답률 65%. 너무 많이 틀렸다, 이 문제. 이 별의 물리량 약간 이 정도면은 거의 되게 순한 맛인데. 그리고 문항에서도 뭐 그냥 숫자를 계산한다기보다는 크다 작다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아까 지영이가 좀 의견이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좀 통합과학 느낌의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숫자가 나왔는데 기억니은 디귿 선지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몇 배인지 이런 게. 근데 사실 수능에 이게 별의 물리량 문제인데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오는 별의 물리량 문제는 이거보다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메이저한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답률이 낮은 문항 주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디귿선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보다 가깝다. 근데 여기서 그냥 틀렸다고 하고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뭐 거리비가 몇 배인지 아니면 뭐 등급차가 몇 배인지 이런 것까지 좀 충분히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실제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냥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원래 우리가 거리하고 이 관계를 보면은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강도에 비례한다. 요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겉보기 등을 똑같이 놔둬버리는 바람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졌어. 왜냐면 겉보기 밝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광도 큰 게 멀리 있어야지. 무조건.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만 틀면 진짜 어려워지잖아, 이거는. 몇 개만 요소만 바꾸면. 근데 수능은 그런 요소들을 분명히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건 채팔이 좀 의견 있어, 이건? 저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걸 보면 반사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산을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오히려 시간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확인을 한 후에 계산이 들어가는 걸 추천을 맞아. 한다라는 맞아. 말을 드리고 싶어요. 별의 물리량은 보통 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 네. 문제가 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난 이거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해. 선지 먼저 보라고 그냥. 이거는 이제 보기부터 먼저 봐야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도 별의 물리량 문제가 디귿 보기가 완전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 있었는데 디귿 보기가 그 절대 등급이 얼마보다 작다 이거 찾는 거였잖아. 네. 기억나죠? 네. 근데 그거가 좀 상당히 까졌어. 몇 번이었니 그게? 20번이었어요. 20번 문제였지. 네.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가 별의 물리량 문제였어. 그거지. 요게 디귿이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 왜냐면 H할도까지 그리는. 그러니까 나는 별의 물리량 공부할 때는 항상 H할도까지 염두를 해놓으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H할도 그리면 그냥 풀리는 문제들도 애들이 막 되게 헤매거든. 이게 막 뱅뱅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계산 미스해서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근데 거의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할 말은 별로 없다. 오케이. 난 됐어. 저도요. 다음 넘어갈까? 저도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11번입니다. 이거 별표지네. 이거 오답률. 이게 1등. 1위구나.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 파트인데 이건 너무 아쉽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나는 이게 조금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게 동짓날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고 몰라도 예를 들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있는데 추나 추동, 춘분날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봄인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거 혹시 몇 월 며칠인지 아니 너희들? 전 모릅니다. 올해는 3월 20일이었어 이게. 3월 20일. 20일이었고 그리고 하지가 6월 21일이고요. 21일. 그리고 추분이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23일이고 그리고 동지가 12월 22일. 요때쯤이면 이제 모든 입시가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추분과 동지 사이. 원래 24절기인데 그냥 3, 6, 9, 12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 여름. 근데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는 이유는 뻔한데 1년 중에 태양의 그 남중고도, 그러니까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진날 가장 높고 동짓날 최소가 되거든. 그러면 그거와 함께 같이 다니는 게 낮의 길이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이거 애들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그림 중에 요런 그림이 있거든. 혹시 너희들 요거 기억나니? 여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구라고 얘기하는 그림이 이제 지원에는 안 나오는데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예를 들어 이제 여름철 동서남북 잡은 다음에 여기 이제 동서남북 동서 여기 남북 잡으면 사람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모양을 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춘추분 때는 얘가 어떻게 가냐면 춘추분 때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 이렇게 태양이 요때가 이제 가장 높게 떴을 텐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여름에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여름에는 북동에서 떠서 북서로 지죠. 이게 하진날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동짓날 같은 경우에는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고도랑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패턴도 좀 정해져 있고 좀 아쉽죠. 이게 정답률이 몇 %라고 아까 전에? 43%. 43%. 너무 많이 틀렸다, 그지? 네. 이건 조금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방 되는데, 셰파리는 어떤 생각을 하니,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3월이어서 나올 수 있는 정답률이지 않을까 3월이라서. 싶어요.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높아지고, 네. 또 N수생도 덤비면 더 당연히 높아질 거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약간 내가 봤을 때 연습량 문제야. 네. 지영이는 어떤 생각하냐, 이거?
저는 진짜 이 유형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 외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치, 솔직히 맞아. 말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특히 저는 또 감기출이기 때문에 그치. 기출 문제를 또 중요시하게 가져왔지 또. 이게 사실 X축, Y축만 바꿔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 3월 16번에 그대로 나왔는데 기출 문제를 저는 항상 중요시하는데 특히 이런 유형 엘니뇨 라니냐나 아니면 뭐 지구 기후 변화, 뭐 세경이 이 유형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좀 학생들이 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좀 많이 문제를 좀 풀면 이것도 저도 3월이니까 이렇게 정답률이 낮게 나온 것 같고 예,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뭐. 같아요. 네. 세경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썼어. 네. 앞글자만 따서 세경. 우리는 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후변화가 원래 이 밀란코비치 주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려고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야 되는데 밀란코비치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차운동, 자전축 경사가, 공정궤도 26 세 가지인데 합쳐서 우리는 그냥 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끼리 이제 통칭하는 세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세경이 이렇게 세경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네. 이거 나 수업 시간에도 이거 거의 특강으로 다룰 정도로 한 번에 딱 정리해 주는데 애들 그거를 안 봐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건 금방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헷갈리지만 하면 안 틀릴 겁니다. 나중에 연습 좀 하시고. 자, 그럼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12번 정답률 68% 높지 않네요. 5번을 되게 많이 골랐다. 아, 이건 디귿 보기. 아, 이건 조금 할 말이 있지. 이거는 요 3월호편 해설서가 나왔는데 해설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설서에서? 교육청 해설서에서 디귿 선지에 대한 해설로 라 과정은 A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라 과정이 Y에서 Y 프라임으로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건 교육 과정 내에서 배우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는 새 가나다 이것만 배우는데 온도 상승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그 틀렸다는 거를 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아. 저도 이 3월학평을 풀면서 갑자기 내가 배우지 않은 게 나왔네 하고 살짝 당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풀 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디귿 선지는 맞을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저도 틀렸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보통 이거는 열점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압력 감소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건 당연히 선생님은 그 공부할 때 당연히 배웠죠. 당연히 배운 내용인데 그 이번에 교과서가 쓰여지면서 이게 빠졌는데 3월학편에서는 약간 아까 그 동짓날도 그렇고 이 선을 타는 걸 좀 좋아하는 문제를 갖다가 구성을 했어. 이것도 장난질하면 진짜 많이 틀릴 텐데 무조건 틀린 보기로 지금 구성한 거지. 절대로 안 되는 거. 왜냐면 C는 섭입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용유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채파리는? 이제 제가 쓴 해설을 얘기하면 저는 이 해설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풀 때도 이게 어쨌든 C에서는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을 하니까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어렵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틀렸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나는 기본 내용만 짱짱하면 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이 12번 유형이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이거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한 95% 이상. 이 유형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평가를 되게 많이 나오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이거는 한번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내 생각에는 금방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림에서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 섭입대에서 섭입을 하면 해양지각과 해저 퇴적물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오면 그것 때문에 용유온도가 바뀐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주로 멘틀 물질이 용유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사한 문제 이거 누가 선정했지 이건? 저요. 이거 있네요. 작년 9평에도 불과 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마그마 생성 과정하고 이 지형을 연결시켜서 알아두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 기억난다. 이거 나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디귿 보기에 B의 하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섭입됐죠.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앞에 그림에서 B의 하부면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예요 사실은. 하부니까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가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 지구과학 문제를 많이 풀면 감이 와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묻는다? 틀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옛날에 그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다 맞아요.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틀렸잖아요, 애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그 기출에서 나오는 보기들 잘 모르겠으면 선지 정리 좀 하시고. 이거는 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거든. 선지 정리 했었니 너도? 저는 선지 정리를 안 해도 그냥 다 알 그치, 정도로 맞아. 했었어요. 많이 풀었지. 엄청 많이 선지 정리 풀었어요. 했어? 전 오답 정리했어요. 오답 정리? 그럼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 되게 비장하게 얘기하는데 오답 정리하면서 선지 정리 같이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건 난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 공부에. 기본 자세. 오답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 그리고 지식이 흩어지잖아. 그걸 갖다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오답 노트인데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옛날에 그 저기 과거 시험 보는 사람도 오답 정리 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쨌든 요건 됐고 요 정도면 넘어갈게요. 13번. 아이고. 13번 정답률 78% 나왔습니다. 10% 학생이 2번을 골랐네. 아, 이럴 수가. 그렇구나. 예. 삼엽중 실현 시기를 몰랐나 보다. 이건 좀 할 말이 없는데. 나. 2번을 골랐다고요? 2번. 10%가. 그러면 이거는 일단 개수 세는 방법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기억선지가 어. 이 광물에 포함된 X'의 함량은 X의 3배인 거는 이 개수를 그치, 세면 개수 되거든요. 세면이잖아. 개수를 확실히 세는 연습을. 아, 숫자를 못 세서 틀리네. 아니, 그냥 4 곱하기 5잖아, 지금. 그치? 4 곱하기 5. 이게 좀 시험 보다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애들이. 그래서 이걸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이건 뭐 특별한 의견 있어? 아니요, 저는 없고 고생대 시기를 헷갈리지 않았나. 그치, 싶어요. 뭐 좀 네. 외워야지. 5.4억에서 2.5. 고생되면 외우셔야죠. 이걸 못 외운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암기사항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됐고, 1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4번 정답률 70%. 10% 학생이 4번을 골랐고요. 9% 학생이 5번을 골랐습니다. 이것도 난 마찬가지로 이거는 근데 너무 다 줬어 문제에서 이게 안 줘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채파리가 또 해설서 쓰면서 이게 해설서라고 얘기하는 게 애들이 모를까봐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는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우리 이제 무료로 배부하는 그 3월학평 해설서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채파리가 담당해서 썼는데 저희 팀. 여기 팀에서 썼죠. 아, 같은 팀인 거야 너네? 아니요, 아니요, 같은 팀. 다른 팀이잖아. 이 팀에서 썼는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규모 있어 보인다. 우리 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순서를 주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근데 문항의 순서 다 줬지만 어떻게 찾는다고? 이제 보통 물질은 무조건 암흑 물질보다 항상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A가 가장 많고 나와 다에서는 C가 가장 많으니까 보통 물질은 A와 C가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B가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통 물질의 비율은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시기 또한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요거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영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이거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현재 함량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현재 비율. 현재 비율이 요 그림 보면서 그쵸. 얘기하자. 이게 2022학년도 6월 15번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거는 이번 3월학평에는 그래프를 3개를 주고 시기를 각각 과거, 현재, 미래라고 줬지만 얘는 2개를 주고 현재랑 과거 중에 하나라고 매칭을 안 해줬어요.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쉬웠던 게 뭐냐면 일단 비율을 줬기 때문에 맞아. 현재 비율,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요거. 네, 보통 요거 물질의 해야지. 비율이 이 정도가 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금 또 채연이가 말한 것처럼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줄어들고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구성 요소 중에서 2가지 같이 노는 2개가 물질이고 혼자 다른 양상으로 비율이 줄거나 늘어가는 애가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거를 인지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번 3월학평 풀면서 느낀 건데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좀 줘서 훨씬 더 학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맞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 줘도 되는 거지 사실. 그쵸. 이 문제에서는 시기를 안 줘도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정답률 똑 떨어지죠.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애들 근데 이거 들으면서 공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그냥.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말고는 난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는 사실 밀도 계산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평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유형도 같이 학습하시면서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번. 이것도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나 본데.
15번이 오답률 4위네 4위. 정답률이 61% 나왔습니다. 이거는 3번 10%, 4번 9%, 5번 16%를 고른. 이거 헷갈렸나 보다. 요거는 누가 얘기해 볼래? 이거는 암기가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가 자료에서 전에 14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굳이 그러니까 문항을 풀 때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까지 줬거든요. 여기 10의 5승년, 10의 7승년 뭐 이렇게 원시별 탄생 후 이 나이를 줬는데 이거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계열 단계에 딱 도달한 시기잖아요. 이 A'이랑 B'이. 당연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이랑 별의 일생 자체가 더 짧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억선지가 여기서는 사실 이 숫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됐는데 사실 평가원이나 수능 문항에서는 절대 이렇게 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 숫자 안 줄 거야.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숫자 때문에 기억선지를 수월하게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게 없었어도 풀 수 있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애들이 처음 하는 친구들 뭔지 몰라서 이게 이 말을 하면은 이제 알아들을 것 같긴 해. 평가원에서는 자료를 갖다 좀 되게 빈약하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냥 뭔가 안 주는 느낌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대비하면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아주 좋은 조언이었고 16번은 정답률이 보니까 68%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애들? 11% 학생이 5번을 골랐는데 혼합층. 맞아. 혼합층 특히. 내가 이거 TS 다이어그램 가르치면서 이제 수원 연부도 가르치면서 항상 혼합층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혼합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애들이 이제 되게 정형화된 학습을 하는 거야. 혼합층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요건 안 보이죠? 혼합층 하나가? 그치, 하나 안 보이지, 지금. A가 안 보여. A가 안 보이죠, A가. A가 혼합층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혼합층은 특징이 수온 일정한 건데, 그지? 그 안 보이는 자료를 갖다가 좀 받는가. 그거 좀 보시고. 뭐 특별한 의견 있어? 이거는 최근 기출에도 그렇고 기출의 선지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출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지도 똑같이 이제 혼합층의 두께는 맞아. A식이와 B식보다 두껍다. 이것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프는 깊이가 맞아. Y축으로 있고 그렇지. 이게 그림 한번 그려주시면 그릴게요. 네. 이게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오죠. 맞아요. 근데 X축이 보통은 수온이고요. 수온. Y축이 깊이로 나와요. 맞아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가 혼합층이고 이제 여기 수온, 약층, 심해층. 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이 보통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 층별 구조를 떠올리면 이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혼합층에 대한 문제가 TS도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수온이 일정한 영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네, 나오지. 여기.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Y축이 수온이기 때문에 맞아. 이게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직선이 있으면 그거는 수온이 일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이게 본인이 떠올린 형태랑 조금 다른 형태로 이게 자료가 나오면 또 약간 뇌정지가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연결시켜야지 맞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학습을 할 때 관련된 그래프들을 좀 자주 보는 네.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근데 나는 이거는 그냥 지구과학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 과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련된 학습 내용이나 그 자료를 갖다가 좀 잘 찾아보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틀릴만한 문제는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쵸. 어쨌든 16번은 그렇게 됐다. 뭐 특별한 의견 또 다른 있어? 문제도 하나 더 있었고. 있어? 네. 하나 근데, 더 있어?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이거는 문제? 50m까지 혼합층인 문제죠. B가. B가. 근데 지금 보면은 0에서 50m까지인데 수온이 일정하지 않네. 네. B A는 B가 여기구나. 네, B가. 맞아요. A는 수온이 일정하지 않고 B는 B는 수온이 일정하니까 50m까지 혼합층이죠. 맞아요.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 이거. 지금 예시 들어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세요. 이거 어떻게 기출 문제지만 다 있을 테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다 최근 거라서. 됐고 그럼 넘어가 볼까요? 17번. 17번 많이 틀렸다 애들. 정답률 66% 나왔습니다. 66%. 이거는 2번 10%, 4번 11%. 이것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디귿 보기에 대해서 또 지영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디귿 보기가 사실 우리가 분수꼴로 뭐 A랑 B를 비교하는 게 나온다 치면
뭐 A가 B보다 뭐 분수꼴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이제 모가 모보다 크다 해서 모가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뭐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더 크면 분수값 그치. 자체가 큰 걸 맞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분모랑 분자 둘 다 이제 같은 양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 분모가 지금 표면 온도, 주계열성 기준으로 표면 온도, 반지름, 질량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증가하고 그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크다 작다가 핵심이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 개념서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700만 켈빈 기준이잖아요. 중심 온도가. 1800만. 아, 1800만 켈빈. 1800만. 1800만 켈빈. 근데 요거 같은 경우 PPC는 1800만. 그쵸. 1800만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여기서 또 이 디귿선지를 보면 뭘 떠올렸어야 했냐면 그 그래프를 떠올렸었어요. 제가. PPC는 이거. 네.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량의 중심의 온도에 따른. 중심의 온도에 따른 상대값이 그치. PP 이거 말하는 네, 거지? 맞아요. CNO. CNO는 요 그래프를 떠올렸어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1800만 맞아요, 켈빈. 1800만. 1800만. 요게 이제 태양 질량은 1.5 태양 질량이죠. 네. 요 정도 됩니다. 교과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요거를 떠올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트니까 개념에서 이게 먼저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페이지라서 애들이 체력이 떨어졌나? 정답률 생각보다 너무 낮네요. 이거는 거꾸로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재판에 또 의견 있어 이건? 그 뒤에 넣어놨는데 기출을 보자. 25년 9월에도 디귿 선지로 똑같은 거 아주 나왔네요. 똑같은 선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풀 때 사실 그 그래프 개형을 아까 전에 그려주신 그래프 개형을 외우고 있는 게 요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1보다 크다 작다로 안 나와도 둘 다 그 같은 그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해도 이게 어쨌든 그치. 그래프 기울기 증가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풀 수가 있거든요.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봐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푼다면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문제였다. 네.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진짜로. 됐고 18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률이 지금 보면은 64%입니다. 19% 학생이 2번을 골랐어요. 디귿 때문에 좀 틀렸죠. 이거 고지자기극 넘어가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이제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옛날에 열점 문제도 한번 나온 적 있고 그 이후에 뭐 청과원에서 계속적으로 다뤄가지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다뤘다. 너무 아쉽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하는 각거리 개념만 아셔도 그림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북극 지점에 얘네들이 고지자기극이 찍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럼 현재까지 오면서 얘네 각도가 얼마나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벌어지는 게 달라지거든. 네. 그거만 알았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챌린 친구들 강의 좀 듣자. 특별한 의견 있어? 저는 아마 디귿 선지가 현재하고 지금 150이 딱 정확히 위도에 위치하지 않거든요, 선에. 그래서 아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찍으려고 해도 그치. 살짝 비껴나가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크다 작다만 알면 되잖아 맞아요. 이거.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생각은?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 정도 난이도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 저번에 선정한 게 이거잖아. 네. 19번.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이것도 바로. 맞아요. 이것도 사실 이번 3월학평 18번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어려워요. 이게. 그치 이게 더 어렵지. 이게 더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는 전체 밸런스로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졌는데 3월학평보다는 어려운데 수능 전체 문제의 난도 높은 문제에 비해서는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 네. 이거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고지장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별로. 이거는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잘 보도록 하세요. 난 개인적으로 내가 그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수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고지자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끼나 봐 더.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한 번만 들어도 뭐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니까 이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지 뭐. 네. 자 드디어 엘리전 아니냐입니다. 요거는 100% 출제 확률이죠. 그렇죠. 하지만 정답률은 50%.
너무 많이 틀렸다. 보니까 찍었어. 왜냐면 1번 14%, 2번 12%, 3번 12%, 5번 13%거든. 그럼 정답률이 오답률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푼 친구들 빼놓고 다 찍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엘라를 공부를 안 했어. 이거는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원래 이런 패턴들은 니은 디귿이 답인데 지금 이거는 엘라 헷갈리면은 기억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오답률이 헷갈려서. 근데 나머지 정답률이 다 비슷비슷한 거 보면은 찍었다. 아 이거 정답률 그렇지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그냥 공부하세요.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엘라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기출만 푸시면 되고. 맞아. 요것도 할 얘기가 좀 있다면서. 이것도 사실 제가 전에 그 11번 문제가 저희 세경이 문제였는데 그게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 거의 똑같은 형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자료도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세부적인 뭐 수치들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값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여기에 출제됐던 20도씨 등수운선의 편차라는 워딩이 21학년도 수능 20번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21학년도 수능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네. 네 여기에 세 번째 줄에 있는데 20도 시승수원선. 그래서 이것도 수은약칭이지. 네 자료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선지로도 계속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B의 이쪽 부분 오른쪽 동태평양 부분 있잖아요. 학생들이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게 보이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읽는 방법도 이제 지금 20이랑 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를 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아니어도 서태평양 보면 나오긴 하지만 혹시라도 얘는 동태평양에 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신 학생분들이 일부분 있을 것 같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료를 읽는 방법도 사실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읽는 방법은 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이거를 못 읽으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엘니뇨는 자료 읽는 방법, 읽는 법을 이게 자료가 되게 생각보다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고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요거는 작년 수능 문제를 오마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훨씬 쉬웠다. 훨씬. 어차피 이거는 근데 사인 코사인 그래프 비슷한데 애들이 그 삼각함수는 다 배우고 가지 않나? 그렇죠. 그치. 이거 못하면 이게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문과 이과 상관없잖아 이거. 삼각함수는 그죠? 사인 곡선 해석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냥 45도 간격으로 그냥 뺑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 t일 때 시선 속도 분해서 t 플러스 37이니까 겁을 먹는 거야 지뢰. 37 왜 나오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걷더니 풀어내면서 몇 주기 돌아갔구나 이렇게 그냥 가버리잖아. 그냥 이거는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더 쉬워지는데. 맞아요. 이 정답률이 지금 43%야. 그나마 3번을 되게 많이 골랐네 애들이. 디귿을 안 골랐구나. 이게 오답률 2위네요. 11번 다음에. 11번도 43%인데. 어쨌든 요거는 수능 문제를 보면 기겁을 할 텐데 사실. 그렇죠. 수능 18번 문제가 이거 관련된 문제였잖아. 근데 요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할 거 있나? 뭔가 저는 말씀하셨듯이 수학 문제가 나오면 잘 풀지만 지구과학 문제만 나오면 계산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구과학 문제를 풀 때는 좀 수학에 대한 긴장감을 많이 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마 지구과학에서 이 정도 계산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더 계산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인지를 하고 그런 연습도 충분히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히 지구과학이 막 이런. 아니 애들이 그런 생각 한다니까 진짜. 감히 지구과학에서 루트가 나와? 막 사인? 사인?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문제를 갖다 가져왔지. 요게 작년 수능 문제인데 요거 105도 설정 나온 거. 그렇죠. 요 문제 좀 어려웠죠.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당황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안 나왔던 유형은 아니다. 근데 문자를 좀 쓰는 게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지. 그렇죠. 그전에는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문자를 막 많이 쓰기 시작했지 작년 수능부터.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할 말 있어요 이거? 사실 이것도 올해 3월 학평에 나온 거는 작년 수능 이거 보시는 것처럼 18번 문제를 오마주 했는데 훨씬 더 쉽게 나왔던 형태이고 사실 작년 수능 18번도 작년 구모 20번에
나왔 20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구모에 나왔던 외계 행성계 탐사 문제를 또 똑같은 맞아. 상황으로 낸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기출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출을 보면 볼수록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 때도 그 기출이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든 아 이거는 이 요소를 가지고 만든 문제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좀 더 즐겁거든요. 문제를 풀 때. 아 이거는 이런 요소를 내가 알면 되는구나. 이건 이런 요소를 이용한 거니까 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좀 파악하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3월 학평 20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솔직히 쉽지. 네. 외계사 문제 중에. 솔직히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계산도 그치. 거의 없고 다만 좀 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시도를 하고 이거는 다양한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애들한테 실제로 문제 푸는 거 보면 애들이 연습량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쉽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고수 반열에 오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버텨가지고 고수의 반열에 올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기출문제 기본적으로 다 풀어봐야 돼요 이건. 그리고 몇 번씩 풀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 이회독했는데요 봤는데 몰라. 이회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날림으로 두 번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것만 하면은 이제 앞으로 6평, 9평 수능까지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또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구과학 공부 뭐야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는 정말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거 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름 괜찮은데 난 재밌는데. 오늘 채판에 처음으로 이런 영상이 나오잖아. 네. 좀 어떤 것 같아? 일단 좀 신기해요. 자, 이게 내가 시선이 자꾸 저쪽으로 가 있는 게 저쪽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건데 지영이는 뭐 이제 거의 뭐 퀘스트 스타가 됐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자리를 좀 가져봤습니다. 3월 학평 고생하셨고 사실은 모든 시험은 독립 시행입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수능 시험 이외의 모든 시험들은 틀리면서 배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수험 못 봤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있나? 여기 끝 있구나. 내가 원래 끝 하는 거 알지? 수업 시간 끝나면.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끝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이제 3월이니까 오답 정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쉬운 시험이었고 수능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은 정말 시작에 불과해서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본인의 목표에 비해서 근데 잘 봤다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못 봤다고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특히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보통 원무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학탐구에서 거의 4시 이후에 본단 말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원까지 다 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 나온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제일 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이 풀 모의고사를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을 테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볼 때 그것마저도 전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6월, 9월 그리고 종착지인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끝 하고 끝내자. 그렇지? 네. 자, 하나 둘 셋 끝!